파트 2는 일단 조금 생소한 주제로 한번 잡았어요. 조금 라이트한 주제로 먼저 들어갔는데, 뭐, 라이트한 것보다는 여기가 좀 중요한 내용이 조금 오래 많이 보여가지고, 트렌드 파트 2에서는 그 국제 학생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국제 학생이라는 것은, 미국 외에 사는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 내에 있는 그 한국 유학생, 그다음에 한국 국적이지만 레지던트 퍼밋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시사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입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한테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항상 맨날 듣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랑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요번에 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나 에이전들이 하버드에 낸 소송도 거의 이제 졌죠. 졌으니까 많이 말하는 게 한국 아이들이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숫자만 해더라도 보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순대 1등이 중국, 2등이 인도, 3위가 한국 아이들이에요. 뭐 절대적인 숫자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근데 합격률을 보면은 거의 한 400%, 800%더 많이 있거든요, 인구 대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미국 대학교에 가는 게 그 어떤 인종보다 힘들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가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가고자 하는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라서 그래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갖지 마세요. 한국 아이들도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들, 그리고 나누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진짜 저는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저도 뭐 학교를 다니면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한국 아이들이, 어, 재능에 비해서 너무 레프레젠테이션이 없어요. 대표되고 있지가 않아요. 아이코닉 스타들은 몇 명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손흥민도 100골을 넣었지만 이러한 스타들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잔잔하게 리더십 포지션이랑 사회를 변화하는 이런 위치에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미래 아이들은 조금 공부를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게 돕는 그 사명? 사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으로 제공하는 거니까요. 준비하면은 그 어떤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국제학생들. 문제 1. 대부분 다 너무나 상향 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US 뉴스 랭킹 30에서 50위 랭크 안에 있는 학교들은 그,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높은 합격률을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프로블럼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국제 학생들, 한국 아이들은 다 상향 지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 아이리그를 꼭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왜 하세요? 왜 얘가 꼭 아이비리그가 떨어지면은 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아이들이 상향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제 학생들이 상위 학교에서 떨어지는 이유. 그냥 떨어지는 이유예요. 합격하는 이유보다는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6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이 GPA가 인플레이트 된 것 같아요. 그 GPA가 미국 대학교에서는 해당 학교의 GPA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공부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가요. 같은 비슷한 점수대라 그래도
미국에서 있는 그 공립학교 아이들이 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뭐 40이, 50이, 60이, 70이, 80에 있는 사립학교 말고요. 뭐 우리 학교는 작은 뭐 기독교 학교다. 근데 랭킹 보면 100이 밖에 있어요. 그런 학교들 말고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해당 고등학교의 GPA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아이들, 그 국제 아이들에 대해서, 또 한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아니면 미국 밖에, 미국 안에 있는 사립학교, 랭킹 밖에 있는 사립학교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그 다 AP 과목들의 밸런스가 없어요. 스템 쪽은 강하고 기타 서브젝트는 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코어 서브젝트는 약하고. 세 번째,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SAT 폴리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SAT 점수를 많이 안 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직도.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SAT 점수를 낸 아이들이 합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많이 듣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의 수상 영역, 수상 영역, 수상 영역. 계속 수상 영역 얘기만 해요. 그러면 수상 경력? 그러면 저는 그냥 속으로는 이래요. 그러면 국제 올림피아드 나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교내 대회에서 1등 했다, 뭐 커뮤니티 대회에서 1등 했다, 지역 대회에서 1등 했다. 일단 주 대회에서 1등을 해도 본인과 똑같은 애들 50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카운티로 들어가면은 그게 몇천 명, 몇만 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조그만 지역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비그를 가는 조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아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형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향 지원하고 결과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또 이거예요. Focus too much on the bang, bang, bang.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뭐 bang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뭔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임팩트 있는 활동, 임팩트 있는 뭐 수상. 그런데 이 임팩트라는 거는 양면이잖아요. 임팩트?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요? 요건데 그게 원래 맞는 질문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한국 아이들은, 한국 부모들은 뭐냐면은 이 뱅이라는 임팩트를 뭐 보냐면은 인지도 있는. 근데 한번 예시를 들게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미국 대학교 입시에 유리한 글쓰기 대회는 뭔가요? 그래서 계속 뭐 컨코드 리뷰하고 존 럭만 준비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안 됐어요. 대부분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1년 동안 뭐 한 건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큰 사건 위주의 그 이력을 하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의미가 있죠. 뭐 아이비리그 안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학부생들을 위한 그 연구 그 활동들이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만약 초대됐다. 그건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같은 급의 수준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비교 잣대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대회의 비교 잣대가 뭔지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얘는 지금 너무 이제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예는 안 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4번에서 우리는 국제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이러한 작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과대 해석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무언가 그 하나만을 쫓다 보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 안 되는 건 거의 99%예요. 안 됐을 경우 이 아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이것 또한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자신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이것 또한 너무 주변의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accumulation이에요. 이게 누적으로 가는 거지 이러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또한 이거는 대학교에서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시간 분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요새는 이제 대학교 입시, 대학교 설명회나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유펜도 돌아가자면은 맨 마지막 에세이 질문을 바꾸는 그 철학 중에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유펜에 오는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해요. 잘 보세요. 유펜 그렇게 아이들의 화려함과 수상 영역을 좋아했던 학교가 근 3년 동안 에세이 주제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 바꾸고 있는 배경이 된 근거가 우리는 수업 외적으로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이 아이가 어떤 수상 경력이 있냐, 어떤 수상 경력을 준비하냐.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는 대질문에서 공부 준비, 시험 준비, 공부. 그럼 얼마나 아이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모든 시간을 공부에다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되게 잘못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되게 성실히 공부해요. 근데 이 성실이라는 게 그 제가 맨날 말하는 그 가용 시간에서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시간 분배 많은 대학교들이 그 질문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국제 학생들이 실패하냐는 제가 봤을 때는 요 6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슈 4 너무나 작은 그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그 다음에 너무나 임팩트 위주의 활동만 쫓는 그 다음에 시간 분배는 그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는 질문을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그럼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 경쟁이 답일까요? 아니요. 답은 아니죠. 그 이렇게 수학 올림피아드가 답입니까라는 배경은 우리가 아직도 수상 경력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수상 경력 올림피아드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의 활동을 준비하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나타나는 건 우리가 또 이제 파트 4에서 다시 할 텐데 이 수상 경력으로 아이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림피아드를 수상을 한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드가 답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나? 그다음에 용인, 민사 등 학생들이 GPA를 더 인정받나요? 이건데 이제 한국에 있는 같은 경우는 레거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학교의 그 객관성. 제가 봤을 때는 제일 SIS, SIS가 조금 결과가 좋고, KIS도 좋고, 용인 외대 부속고등학교도 좋고, 네. 일단 제가 이게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긍정인 학교들만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두 질문 답변 들었으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학교와 미국 밖에 있는 학교에 그 디스패리티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근데 그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요. 올해 새롭게 나온 조금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많은 학교들이 이 trans and non-binary standards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되게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trans하고 non-binary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trans하고 non-binary standard라는 거는 일단 gender-based 컨셉이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요새는 trans or non-binary gender라는 표현보다는 standard를 쓰는 게 뭐냐면은 전통 보수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리버럴한
더 좋아한, 여기서 리버럴 한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무슨 LGBTQ의 회원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극단적으로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리버럴 하다는 거를 조금 대학교 입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아니면은 국제 아이들이 좀 미국 아이들이나 뭐 합격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실패하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봅시다. 우리는 항상 후원을 해요. 후원. 근데 후원은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책도 기부하고 우리가 돈도 기부하고 kit도 기부하는데 이건 전통적인 의미에서 후원이고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회적 기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후원하는 것도 어떻게 도움은 되지만 이 후원금이나 후원 자료를 받는 아이들의 삶에 더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넌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한 리버럴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평화, 사랑, 인간의 희생 이런 거니까 그 붙는 아이들은 당연히 도네이션에서 끝나는 아이들은 좀 실패했고 요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그 이상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잘 붙는 것 같고 그다음에 volunteering versus advocacy 우리는 항상 그 socio-economically underprivileged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를 해가지고 뭐 그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노약자든 아니면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하는데 미국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dvocacy 제가 전에 말했던 inclusion 이들을 포섭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로 사회의 합당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첫 번째 끝나죠. 단순히 그냥 시설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그들은 시설에 갇혀 있잖아요. 아니면 제한적으로 거기서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랜스 이런 부분을 아니면 non binary standard 했을 때 그러니까 정상인 비정상인 젊은인 늙은이 뭐 비장애인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게 그리고 이들 또한 사회의 기회를 다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포섭하는 행위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봉사활동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모노 에프닉하고 멀티 에프닉으로 제가 했는데 튜터링을 그냥 예시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튜터링을 하면은 대부분 다 이거죠. 어,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아니면은 미국, 한국 교민 2세들. 왜 똑같은 집단끼리 놀아요, 맨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cultural diversity인데 특히 튜터링 통해서 많이 발견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나랑 경제적으로 유사한 같은 고등학교의 어린아이들 아니면은 나랑 인종적으로 똑같은 한국 아이들 왜 이런 아이들만 가르쳐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상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 뭐될 텐데 걔네들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진짜 어려운 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인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봉사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가면 갈수록 대학교에서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4번 창의성 vs 창의성. 뭐, 실수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 우리는 창의적이다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예체능으로 그냥 귀속해버려요. 미술을 통해서 표현, 음악을 통해서 표현,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또 보물찾기도 아니에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입시 결과를 보면은 창의성이라는 거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그냥 힘든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복잡하니까. 그런 힘든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방식의 근거에서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활동들을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는
하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고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거, 크리에이티비티를 단순히 아트로 제한시키지 마세요.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UC 에세이들이잖아요. UC 에세이들 중에서 크리에이티비티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서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거는 예체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 학생들이 실패하는, 제가 계속 실패하는 이러한 컨플릭트가 있는 건데, 창의성 자체를 지극히 보물찾기형 아니면 지극히 예체능형으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창의성이 결여돼 있고, 창의성이라는 거는 되게 쉬워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무엇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도 하기 싫은지. 그리고 그 싫은 이유를 바꿔보세요. 방법을. 그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실패하는 거는 우리는 항상 outstanding.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how are you different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뚱하게 뭔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그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예시 1번이 다 잘못된 예시입니다. 예시 1번, 우리는 higher performance. 그러니까 성적이 좋거나 결과가 좋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 좋은 전교 1등,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만 국제학교가 비인가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전교 1등 하는 애가 50명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가 I don't know. 한 20만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교 1등 하는 게 20만 명이에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outstanding, 그 결과 중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아이가 뛰어나다, 특출나다. 근데 이건 뭐 기분 나게 듣지 마세요. 특출난 거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outstanding이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져줘요. 내가 내 동기들과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성적이 좋냐? 내가 얼마나 결과가 좋냐?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게 좋은 학교를 입학시키지는 않아요.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예요. 이 차이점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good student하고 attractive individual 요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간혹가다 제가 좀 당황하는 게 아이가 아이들도 불만을 막 토론을 해요. 이 아이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이건 정신없는 아이라고. 좀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가 문제입니다.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여기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도 공부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만 한다고 좋은 대학교 가나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미국 대학교 입시에 안에 영미권, 아니면은 뭐 홍콩도 포함되어 있고, 어, 근데 우리가 영미권 대학교 중심으로 한다면은 공부만 한다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모범 학생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이거를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이력서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매력적인 개인이거든요.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이 아이의 매력을 보고, 이 아이의 개인적인 색깔을 봐요.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전제, 모범적인 학생, 성실하다, 착하다, 선생님 말 잘 듣는다, 공부 열심히 한다, 점수 좋다. 물론 기본은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매력은 어딨나요? 그래서 위의 질문에서 이게 outstanding하고 different하고 good하고 attractive individual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제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 학생들은 왜냐면 부모님의 입김과 인플루언스가 크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런 결과 중심적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범 학생의 모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차이점, 매력, 개인 성격 개인 특징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놓쳐짐으로써 아이들이 그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가 진진된 충고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 내용들을 보면은 요 다음 사진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요 보면은 여러분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 Asian student 봅시다. 모범생이죠. 표현된 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구글 연합뉴스 사진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뭐 찾아보면 연합뉴스 사진이 있네요.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성실한 아이. 현실. 학교에서 뭐 하고 있나요? 다들 자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이거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매력적인가요? 이 어디에도 매력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뭐 매일 매력이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 두 사진이 이걸 준비하면서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범 학생과 현실, 우리가 과연 지금 아이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이 사진을 눈앞에 보시면은 되게 그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웃고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의 아이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복한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만의 색깔이 있나요? 아니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학생들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섹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